안녕하십니까. 자, 일반 화약학 1회차 모의고사 20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기폭약으로만 나열된 것은? 자, 기폭약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폭발을 일으킬 기자예요. 일으키는 폭약을 기폭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기폭약 또는 전폭약, 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폭약, 전폭약. 그래서 영어로는 프라이머라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폭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자, 이 먼저 여러분들 이제 그 반응하는 폭약이 있어요. 그 반응하는 폭약에 의해서 그 다음 폭약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 내관 같은 거 아시죠? 이 폭약이 있으면 내관이 터지면서 그 내관의 어떤 폭발로 인해 가지고 자, 이제 그 같이 연결되어 있는 폭약이 터지는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기폭약, 폭발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일으키는 폭약은 상대적으로 좀 민감한 폭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기억해. 내용 있어요. 내용. 자, 내용. 자, 이 내용을 풀민산수은이라고도 합니다. 풀민산수은. 그래서 내홍이 있어요. 내홍. 풀민산수은. 자, 그 다음에 기폭약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질화납. 자, 질화납이 있어요. 자, 이걸 갖다 뭐 이제 아지화연이라고 돼요. 아지화연. 이 연자가 납 연자예요. 그래서 내용이 있고 질화납이 있는데 자, 이 내용에 이 홍자가 여러분 이제 붉은색을 갖다 얘기하는데 여기에 수은이 들어 있어요. 수은. 그래서 이제 HG라는 게 들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ONC라고 하는 게 이게 두 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자, 질화납은 납이 있죠, 납. 납에 아자이드라고 하는 자, 이제 요 물질이 N3라고 하는 물질이 요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질화납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자이드에서 아자이드, 레드 아자이드에서 아지와 연 뭐 이렇게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DDMP예요. DDMP. 요것도 여러분들 기폭약으로 있습니다. DDMP. 이건 디아조 디니트로페놀이라는 거예요. 디아조 디니트로페놀. 그래서 이걸 디니트로페놀. 줄여서 DDMP라고 해요. DDMP. 디아조 디니트로페놀. 자, 이제 분자 구조식을 뭐 그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그리고요. 그림을 이제 이렇게. 요게 디아조예요. 자, 그래서 디니트로페놀에서 니트로기가 NO2죠. 요것도 니트로기가 NO2예요. 그래서 요 니트로기가 두 개 있다 그래 가지고 디아조 디니트로페놀입니다. 자, 그다음에 테트라센. 자, 이 테트라센은 좀 구조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테트라센 요것도.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트리시네이트. 트리시네이트 있죠? 트리시네이트. 이 트리시네이트도 자, 이 구조를 제가 간단하게 그려드리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리시네이트가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뭐 니트로기, 요 NO2가 니트로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납이 연결되어 있는 자, 요게 트리시네이트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봐두시고 내용 있구나, 내용. 그 다음에 질화납, 그 다음에 DDMP, 테트라센, 그 다음에 트리시네이트. 자, 요게 기폭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기폭약으로만 나열된 거는 3번이 되겠죠, 3번. 그래서 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좀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니트로라고 하는 게 붙으면 니트로기라고 붙으면은 보통 이 NO2가 탄소랑 이렇게 직접 연결된 거. 이런 걸 니트로기라고 합니다. 니트로기. 그래서 이제 DDMP라든지 아니면 트리시네이트. 자, 이런 것들이 니트로기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칼릿이랑 다이너마이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의 이제 주성분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 니트로글리세린. 자, 그리고 칼릿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는 과염소산 염류에 해당하는 자, 그런 화약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펜트리트라고 하는 물질, 펜트리트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뭐 펜트리트라고 하는 건 질산 에스테르류에 대한 여러분들 그런 화약류인데 일단 제가 이름을 이렇게 이제 그 체크를 해놓고 이 두 개가 된 게 이 두 개구나. 기폭약이라고 하는 거는 폭발을 일으키기 전에
요게 먼저 터지면서 이제 폭발을 갖다가 이제 일으키는 자 그런 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갖다 프라이머라고 하는 뜻 자체가 처음에 터지는 자 점화 점폭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점화 점폭약. 자 그래서 점폭약 이렇게 점폭약. 자 2번 보기. 그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예. 2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용 화약의 배합 성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용 화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뭐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파를 해가지고 터널을 뚫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 암석을 갖다 깬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용 화약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는 산업용 화약에 있어서 배합 성분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감열 소염제라는 게 있어요. 감열 소염제. 자, 폭발 온도를 낮추고 화염을 없애기 위한 것. 여기까지 맞아요. 감열 소염제. 열을 갖다가 어떻게 돼? 감소시키고, 자, 이 화염을 갖다가 소는 끌 소자예요. 그래서 화염을 끄는 게 감열소염제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너무 탄광 같은 데서 화약류를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뭐 열이 많이 나거나 이제 그 불꽃이 많이 나면 자,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일하는 작업자들이 위험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감열소염제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감열소염제는 반응성이 없는 물질을 써야 되는데 자, 이때 쓰는 게 규소철이나 초석을 쓰는 게 아닙니다. 뭐 NaCl 아니면 붕사 같은 일종의 반응성이 없는 물질들을 갖다 사용하는 게 감열소염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산소 공급제가 있어요. 산소 공급제. 산소 공급제는 자, 일단은 폭발을 하기 위해서 폭발도 연소의 한 종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폭발로 인한 생성되는 가스를 인체 해가 없는 물질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산소 공급제는 산소를 공급하는 물질인데 자, 가스를 인체 해가 되는 자, 이 전환하기 이게 아니죠. 자,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질산염이라든지 이 질산염이라고 하는 건 자, 뭐 예를 들어서 KCl, KNO3, NH4NO3. 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요 NO3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산소 공급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틀렸죠. 가연제라고 하는 거는 폭발의 경우 산소 공급제에 산소를 얻어 연소하고 그 폭발 온도를 높이는 작용하는 것으로 말하면 KCl과 전분을 얘기한다. 가연제는 탈 수 있는 물질, 연소의 3요소 중에 하나가 산소 공급원과 가연제, 그리고 점화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탈 수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탈 수 있는 물질은 대표적으로 산소를 얻어서 연소하고, 맞죠? 그 폭발 온도를 높이는, 뭐 이 발열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KCl은, 이거는 사실 이 위에 있는 감열소염제, 여기 제가 하나 더 쓰면 KCl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뭐 전부는 탈 수 있는 물질이니까 가연제로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KCl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여기 규소철이죠. 규소철. 규소철도 일종의 이제 여러분 보통 발열제라고 해서 온도를 높이거나 하는 데 사용돼요. 규소철도 이제 금속류도. 자,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죠. 예. 예감제 하면 여러분들 감도를 갖다가 좀 더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감도를 좀 더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예감제인데 폭약의 감도를 보강해서 위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감도를 민감하게 만들어서 이 둔감과 예감이라고 하는 건 민감의 뜻이에요. 그래서 위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배합하는 것으로 자 DNNP와 TNT를 말한다. 자, 요게 맞습니다. DNNP와 TNP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NNP 자 아마 이게 디니트로 나프탈렌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 TNT는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고 해서 요건 좀 알아두세요.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니트로기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 자, CH3가 있고요. 여기 니트로기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 자 이런 화약류가 NO2. 자 요게 여러분들 TNT예요. 그래서 자 이걸 니트로기라고 부르는 니트로기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트리랑 트리. 예. 그 다음에 니트로기가 3개 있다. 트리니트로 3개의 니트로기를 갖고 있는 요 물질 톨루엔이라 톨루엔. 그래서 TNT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요거가 여러분들 예감제로서 적합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맞죠? 예.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질산 에스테르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질산 에스테르. 자, 여러분들 보면 이걸 펜트리트라고 하는데 PETN.
자, 이거 펜트리트.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좀 기억해 두실 게 NO2가 산소로 연결돼 있으면 요게 질산 에스테르예요. 질산 에스테르. NO2가 산소로 연결돼 있으면 요게 산소로 연결된 게 질산 에스테르. 그래서 혹시 자, 니트로기가 붙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니트로는 아니고 이런 구조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질산 에스테르입니다. 그래서 NO2가 산소랑 연결되는 거. 그다음에 NO2가 탄소랑 연결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는 니트로기라요. 니트로기. 자, NO2가 질소랑 연결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갖다 니트라민. 기자는 제가 뺄게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세요. NO2가 산소로 연결되면 질산 에스테르, NO2가 탄소로 연결될 때 니트로, NO2가 질소로 연결되면 니트라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펜트리트를 우리가 이제 그리게 되면은 이 펜트리트는 탄소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CH2, 여기에 CH2, 여기에 CH2, 여기에 CH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ONO2가 돼요. ONO2. 자, 여기에 이제 ONO2. 여기도 ONO2.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요거죠. 이게 질산 에스테르 결합이 펜트리트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ONO2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제가 이걸 그려놓고 ONO2가 있으니까 질산 에스테르냐? 자, 펜트리트는 여러분들 이 구조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펜트리트는. 그래서 제가 구조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TNT 볼까요? TNT. 자, TNT. 그래서 펜트리트가 여기서는 정답이 되고요. 자, TNT를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여기다 쓸까요? 자, 요걸 다시. 그 다음에 자, 요게 여러분들 질산 에스테르. 자, 요게 여러분들 니트로. 요게 여러분들 니트라민. 자, 그러면 이제 TNT는 트리니트로톨루엔인데 자꾸 이걸 그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익숙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NO2가 있고요. 여기가 CH3가 있고요. 예. 여기가 NO2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NO2가 있고요. 여기가 NO2가 아니죠? 예, 여기가 NO2가 있고, 여기가 NO2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꼭지점 있잖아요. 꼭지점은 사실은 탄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탄소를 생략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니트로죠, 니트로. 그래서 자, TNT는 니트로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니트로기가. 자, 펜트리트는 질산 에스테르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번 테트릴 볼게요. 테트릴. 자, 테트릴. 테트릴. 영어로 써야죠. 자, 테트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요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니트로기가 여기에 또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CH 여러분들 3가 있고 여기에 질소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 CH3가 있고 여기에 NO2가 있습니다. 이게 테트릴이에요, 테트릴. 그래서 테트릴은 자, 니트로기도 갖고 있으면서 특별히 뭘 갖고 있어요? 요게 갖고 있죠, 요거. 요게 뭐예요, 요게? 니트라민을 갖고 있어요, 니트라민. 그래서 니트라민을 갖고 있는 게 테트릴기입니다. 질소에 NO2가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RDX 보게요, RDX. RDX를 헥소겐이라고 해요, RDX를. 그래서 RDX를 헥소겐이라고 하면 헥소겐. 요거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육각형에서 질소가 이 3군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질소에 자, NO2가 붙어 있고 여기도 질소에 NO2가 붙어 있고 여기도 NO2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헥소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니트라민 계열이죠. 자, 그래서 니트라민 계열에 대한 모습, 테트릴 RDX, 이걸 헥소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TNT랑 펜트리트에 대한 모습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답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번이 정답이 되죠. 예.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약류 중 자연 분해의 경향이 작은 것만으로 나열된 것은, 자, 여러분들 이제 자연 분해가 잘 되는, 자, 요 결합이 잘 되는 결합이 기억하세요. 질산 에스테르 결합, 그럼 질산 에스테르는 뭐로 됐어요? ONO2로 돼 있는 결합이 자연 분해가 잘 되는 결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분해돼 가지고 다시 NO2가 HNO3로 이렇게 분해돼서 가수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 분해가 잘 되는 이 질산 에스테르 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약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이 다이너마이트에 들어가 있는, 자, 니트로글리세린, NG라고 쓰겠습니다. 이 니트로글리세린 질산 에스테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니트로글리콜도 있고 니트로셀룰로스도 있죠. 요게 전부 다 질산 에스테르 결합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도 자연 분해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펜트리트. 자, 앞문에서 봤죠. 요게 질산 에스테르 결합을 갖고 있어요. 펜트리트도. 자, 그 다음에 무연화약. 자, 이 무연화약도 알고 보면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전부 다 질산 에스테르기를 갖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자연 분해가 잘 되는, 자, 그런 이제 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니트로셀룰로스를, 자, 니트로셀룰로스. 여러분 셀룰로스가 혹시 요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여러분들 실 같은 거 있잖아요. 실. 이게 섬유, 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걸 면. 그러니까 실로 면을 만드니까.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스. 자, 니트로셀룰로스가 NC가 니트로셀룰로스인데 요걸 면약이래, 면약.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걸 면약. 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셀룰로스라고 하는 실에다가 이 니트로기를 갖다가 초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ONO2, 이게 질산 에스테르 결합을 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면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것도 그래서 결국 자연 분해가 되겠죠.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연 분해 경향이 잘 되는 거, 요거 있는 것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니까는 자, 펜트리트 안 되고, 자, 면약도 안 되고, 그 다음에 DDMP. 자, 이 DDMP는 디아조 디니트로페놀이니까, 자, 이 면약과 펜트리트의 질산 에스테르 결합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연화약에 있어요. 무연화약이 있고, 자, 그 이제 보니까는 나머지 컴포지션 B랑 아지화납이라든지 헥소겐에는 없죠. 자, 이게 아지화납이 이게 질화납을 이게 질화납. 그래서 질화납.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특별히 컴포지션 B라고 하는 거는 좀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RDX라고 하는 헥소겐과 TNT가 같이 혼합되어 있고요. 여기다 약간의 왁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게 컴포지션 B예요. 자, 그리고 아지화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납에다가 PB에다가 N3라고 하는 요 아자이드 이온이거든요. 요걸 갖다가 두 개를 붙여준 게 아지화납이에요. 헥소겐이라고 하는 건 이게 RDX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RDX. 그래서 자, 육각형 고리를 만든 다음에 질소 3개 붙여놓고, 네, 이렇게 여기다가 NO, 여기도 NO2, 여기도 NO2. 자, 이렇게 붙이면 이게 여러분 니트라민 계열에 대한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잘 되는 거 빼니까 4번만 남죠?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폭약의 안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낙추 시험을 했다. 낙추는 떨어뜨려가지고 폭발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실 이거는 충격 감도 시험. 충격 또는 타격 감도 시험할 때 낙추 시험을 합니다. 감도를 보는 거잖아요. 둔감하면 안 터지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기내관의 위력을 알기 위해서 나판 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나판에다가 이제 전기내관을 터뜨려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흔적을. 자, 그래서 전기내관, 이 내관 실험에서 나판 실험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관에서. 그러니까 전기내관뿐만이 아니라 공업용 내관도 나판 시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탄광 폭약의 감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유리산 시험을 했다. 자, 요거 유리산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도 조사할 때, 안정도 조사. 그래서 안정도 조사할 때 유리산 시험.
유리산 시험은 결과적으로 이게 얼마나 잘 분해되느냐, 이게 화학적으로 분해되느냐 그걸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안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폭속을 알기 위해서 둔성 폭약 시험을 했다. 자, 이제 이 폭약이 이제 둔하다는 의미에 둔하다. 그래서 이제 둔하다는 의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일종의 내간, 자, 폭속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폭약의 어떤 둔한 정도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게 둔성 폭약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간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 둔성 폭약 시험도.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내간을 가지고 시험하는 게 납판 시험. 그 다음에 둔성 폭약 시험은 내간을 이용해서 이 이제 내간을 갖다가 터트렸을 때 이게 터지냐 안 터지냐 이제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거고요. 폭속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 폭속. 이건 여러분 도트리시 폭속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트리시 폭속 실험은 이제 폭속을 갖다가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죠.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관 한 개의 저항이 1.45인 전기 내강 20발을 직렬로 연결해서 재발하려면 몇 볼트의 전압이 필요한가? 각선 1m의 한 가닥이 저항은 0.02옴, 발파 모선의 길이는 50m, 발파기의 내부 저항은 0, 소요 전류는 2A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저항이 있어요, 저항. 내관 한 개의 저항이, 자, 이제 이 저항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직렬 연결을 하잖아요, 저항을 이제 직렬 연결하게 되면 총 저항은 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R1, R2, R3. 그럼 이거 다 더하게 되면 이게 전체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전기 내관 20발이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1.4옴이잖아요. 1.4옴을 갖다가 20을 곱해서 자, 전체 저항을 일단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요 계산하면 얼마죠? 예. 28옴이죠. 28옴. 그래서 이게 내관의 저항의 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보니까는 이제 발파 모선이 있어요. 이 발파 모선도 이 모선 자체도 저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1m당 저항이 얼마예요? 0.02옴을 0.02옴. 그러니까 이게 전체 길이가 50m인데 이 발파 모선의 길이라고 나왔을 때 50m라고 하면은 이 전체 길이는 보통 2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발파 모선의 전체 길이 또는 총 길이라고 나가 50m다 그러면 자 0.02옴이 1m가 0.02옴이니까 그냥 50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0.02옴 곱하기 50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발파 모선의 길이라고 나왔지 전체 길이라고 안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길이가 50이라고 나왔을 때는 50을 바로 해주시고 그냥 길이라고 나왔을 때는 전체 길이는 보통 2배를 해주시면 돼요. 전체 길이는. 그래서 자 이때는 전체 길이, 전체 길이, 총 길이는 이 전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 전체 길이는 50m에다가 곱하기 한 2배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2배. 그래서 이제 이때는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50m라고 나오면 그대로 쓰고 전체나 총이란 말이 없이 그냥 길이만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씁니다. 자, 계산하면은 여러분 이거 2옴이죠, 2옴. 2옴.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세요. 그러면 총 여러분들 저항은 30옴이 돼. 30옴. 28 더하기 2니까 30옴. 자, 30옴이 되는데 자, 우리가 V는 IR이잖아요. 이 옴의 법칙에 따지면. 그러니까는 이 I의 전류가 2A로 나왔으니까 2 곱하기 30옴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60V가 나오게 됐어요. 60V가. 전압은 60V, 즉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60V 예, 확인을 해주세요. 예.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내관에서 아지화납을 기폭약으로 사용할 때 구리 재질의 내관이나 관체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금속류는 반응성이 좋아요. 특히 금속류 중에서 구리랑 반응할 때 구리랑 어떤 화합물을 형성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폭발 물질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지화, 이 납이 이제 이 구리랑 만나가지고 아지화 구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아지화 구리. 그래서 구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아자이드 이온, 아지화를 또 다른 말로 아자이드 이온으로 우리 표현하는데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N3-예요. 요게 구리랑 결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하면 이게 폭발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물질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아지와 구리가 만들어서 위험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맞죠? 둔감한 화합물이 아니라요. 아지와 구리는 굉장히 민감한 화합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니죠.
아지화납은 구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자, 아지화납은 구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다. 관체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구리를 녹이는 게 아니고 아지와 구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자, 아지화납의 위력에 비해 구리의 강도가 약한. 이게 이제 아지와 구리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되게 민감해져가지고 폭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원하지 않는 폭발이 일어나서 거기 작업자가 이제 다칠 수 있는 작업자의 어떤 이제 여러분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랑 비슷하게 아세틸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아세틸렌이라는 물질도 구리에 보관하면 안 돼요. 이 구리가 특별히 그런 물질이랑 반응해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세틸렌도 구리랑 결합해가지고 자, 아세틸 구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물질 자체도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지와 구리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예민하고 폭발성이 강한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찮을 때 이게 터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아마톨의 조성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아마톨의 조성인데 아마톨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답은 TNT랑 질산암모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질산 암모늄이죠. 암모늄. 그래서 이 암모늄이라고 하는 거를 착안해서 아마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아마가 이 암모늄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에서 따왔겠구나 이렇게 하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TNT가 있어요. TNT는 자 이게 틀이 3개의 니트로기를 가진 톨루엔이다. 자 이게 전체 이름이에요. 트리 니트로 톨루엔. 그래서 앞자막 트리 자 니트로 그 다음에 톨루엔. 그래서 TNT 이렇게 딴 겁니다. 근데 여기 톨자에 톨자. 그래서 아모하고 톨이 있죠. 아마톨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TNT랑 질산암모늄이 2개 합친 게 아마톨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요거는 여러분들 컴포지트. 자, 컴포지트 B라고 보시면 돼요. B. 자, 그래서 자, 8번에 자, 저거는 여러분들 컴포지션 B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포지션 B. 그래서 컴포지션 B. 자, 이건 이제 이 3개를 갖다가 혼합해서 만든 자, 그런 화약류고요. 자, 아마톨은 요거 TNT랑 질산암모늄을 합쳐가지고 만들었다. 요 비율도 가급적이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 비율도. 예. 정답 1번이죠. 자, 9번 보겠습니다. 도트리 시법으로 폭속 시험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폭속 실험을 할 때요. 여러분 관간이죠, 관간. 이 관간에다가 자, 이제 폭약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폭약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채우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내관을 꽂아요. 내관을 꽂고 자, 여기도 이제 안에도 이제 내관을 꽂긴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도폭선을 이렇게 연결해. 도폭선을 연결을 합니다. 자, 도폭선을 연결을 하고 나서 여기에 여러분들 이 중간 지점에다가 요 판을 놔요. 그래서 납판을 이렇게 놔요. 납판. 그래서 납판을 놓고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이걸 점화시켜요. 그럼 내관이 터지잖아요. 내관이 터지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여러분 요 화약 이 안에 이제 채워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화약의 폭속을 제가 V라고 해요. V. 요 화약의 V.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자 L이라고 해요. L.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화약의 여러분들 폭발 속도 V예요. 그 다음에 이게 도폭선이거든, 도폭선. 그래서 도폭선에 있어서, 도폭선도 여러분들 일종의 이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폭발하는데, 폭발하면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도폭선. 도폭선 자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이 폭발하면서 이동하니까. 자, 이 도폭선에, 자, 이 여러분들 폭발 속도, 폭속을 갖다 스몰 v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처음에 여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점화가 돼서 내관이 터지면은 자, 일단은 폭발에 대한 폭속이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렇게 진행하다 먼저 여기를 딱 건드리겠죠. 그럼 건드리면 자, 이쪽으로 이제 여러분들 폭발 속도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지나가지고 두 번째는 여기를 이동해요. 2번. 그러면 아무래도 1번이 먼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딱 가운데이긴 한데 1번이 먼저 이동하다 보니까
약간 오른쪽에서 요 1번과 2번이 서로 만나요. 여기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찍힌 자리랑 처음에 기준점이랑 요걸 갖다가 제가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X에 대해서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두 개가 동일한 시간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랑 여기서 만나는 시간이랑. 그래서 자, 이 L, 요 길이 L하고 요 이제 V라고 하는 거는 요 화약의 여러분들 이제 폭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인데 X를 쓰는 게 아니라 EX를 써야 돼요. 그리고 요 도폭선에 여러분들 폭속을 스몰 V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V라고 하는 자, 이 폭속은 자, 요건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러면 요거 EX 나와서 자, EX 분의 L 하고 V. 이렇게 계산하면 자, 이 화약에 대한 폭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이게 도트리 시법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폭속 실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강간 필요하네요, 강간. 그리고 기준 도폭선, 이 기준 도폭선 필요하겠네요. 연판 요거 필요하죠, 연판 필요합니다. 초식에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식도 기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요 식도. 그래서 자, 라지 V라고 하는 거는 이 화약의, 이 폭약에 대한 폭속을 얘기하는 거고, 요 스몰 V라고 하는 건 이 도폭선에 대한 폭속을 얘기해요. 폭속이라고 하는 폭발 속도를 얘기합니다. 예. 정답은 3번.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흑색 화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흑색 화약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오래된 화약이죠. 자, 그래서 자, 흑색 화약 할 때 처음에 뭐가 필요해? 초석이 필요해, 초석. 초석이 뭐예요? KNO3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건 뭐 있죠? 흑색 화약 할 때? 자, 여기 이제 목분이 필요해요, 목분. 목분이 탄소를 얘기해요, 탄소. 그 다음에 황이 필요해요, 황이, 자, S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섞어 놓은 게 이 흑색 화약인데, 자, 이 초석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산소 공급원이에요, 산소 공급원. 자, 그래서 산소 공급원이 이제 여기 니트로기가 들어있죠, NO3. 여기 KNO3에서 초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질산칼륨.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초석을 75% 대략, 목분을 한 15%, 그리고 황을 한 10% 비율로 섞어가지고 만든 게 흑색 화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어차피 이 초석이라고 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섞어놔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걸 혼합 화약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마찰에 둔감하나 화염에 예민한 염화나트륨을 혼입시킨다. 자, 염화나트륨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오히려 이제 반응이 더 떨어져요. NaCl은 자, 이게 감열 소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성을 더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걸 넣으면 안 되죠. 목탄은 회분이 많은 걸 사용해요. 목분, 이게 목분이 목탄이거든요. 목탄에 회분이 많다는 거는 자, 목탄이 결국 가연물에 탈 수 있는 물질을 집어넣는 건데 거기에 회분이 많다는 건 탈 수 없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화약의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회분이 많은 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장기 저장이 가능해요. 보니까 뭐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반응하거나 상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질산 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분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장기 저장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장기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죠? 질산칼륨은 산소 공급제 역할을 한다. 맞죠? 질산칼륨은 산소 공급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산소 공급제, 요게 가연물, 이 황도 일종의 가연물이긴 한데 이제 가연, 이제 폭발을 갖다가 더 예민하게 만들어지는 이제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